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정신과 병에 대해서는 창피하다라던가 자기의 정신력이 부족해서 생겼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시는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해라던가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는 시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신병을 어떤 점에서는 당뇨병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참 편하십니다. 당뇨병이란 췌장이라는 장기의 병입니다. 그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제 기능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먹었던 모든 당분이 피 속을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인슐린이 못하면은요, 피 속에 설탕물이 막 돌아다니니까 눈으로 가서는 장님이 되고, 콩팥에 가면은 콩팥 기능을 잊어버리고, 심장에 가면 심장마비가 오고 이런 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뇌라는 장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 예를 들면 뇌 전파물질이라고 불리는데 도파민이 잘 안 나온다, 특히 전두엽에서, 그럼 주의산만증.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다른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많이 조절이 안 됐다, 그럼 조울증,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뇨병은 치료가 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한 번 당뇨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증세가 좋아도 당뇨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병도 그렇습니다. 대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주의산만증이나 대부분 유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두뇌라는 장기에서 화학물질의 분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너무 변동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정신병이 오는데, 잘 치료하시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던가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던가 이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재발되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정신병은 당뇨병처럼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나 항상 염두에 두고 재발이 되는 것을 막고, 재발이 되면 빨리 치료를 하시면 어느 사람에 못지않게 좋은 생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년간 그 전쟁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이 되고 고통이 많고 우울하고 불안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벤조다이아제핀, 발륨이라던가 리브륨이라던가 이런 항불안제를 많이 의사들이 투여했던지 본인들이 구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약들을 오래 쓰면 중독이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도 되고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때 모든 정신병의 약은 다 중독이 된다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항불안제 중에서도 벤조다이아제핀만 제외하고는요, 다른 약들은 중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런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항우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시다. 막 죽을 것 같고 가슴 뛰고 내가 막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911이나 119 불러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거기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쭉쭉 검사를 해보는데 아무 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약을 드립니다. Xanax라든가 에티반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밸륨이나 리브륨이나 비슷하게 벤조다이아제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시고서 이분들이 꼭 정신과에 가세요 그러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안 가십니다. 왜냐면 그때 그걸 썼으니까 그 다음에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뭐 나을 거 주고 다 새 거 주셨으면은 그거 그냥 쓰시고서는 정신과에 안 가니까 그 다음에 급하면 다시 그 약을 계속 쓰시는데, 이런 약들은 마치 사탕 같습니다. 이걸 딱 입에다 넣고서 삼키면 20분 안에 불안감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졸리지만 그때는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만 쓰십니다. 한국 분들이 되게 정신과를 안 가시는 게 문제인데, 그때 가셔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은 그때 이런 불안하고 우울하시고 그러면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프로젝, 탁실, 셀렉사, 렉사프로, 졸로프트 이런 거나 아니면 SNRI, 세로토닌과 노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예를 들면은 둘락세틴, 심발타나 아니면 벤라펙신, 에펙솔 이런 약을 드리면은요, 이것은 대개 한 일주일 내지 한 2주가 있어야지 약이 효과를 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금 벤조다이아제핀 그룹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 보면 그런 약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은 이런 약은 이제 끊으셔야죠. 꼭 필요할 때만 쓰시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개 이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넥스 처방해 주세요 이럽니다. 저는 안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신지 우선 얘기하십시오. 이분들이 3년 전부터 뭐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약 없으면 나가질 못하신 그런 게 벌써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되는 약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주의산만증이 있을 때 리털린이나 컨설타나 애더럴 같은 거 쓰면은 이것 때문에 드러그 애딕트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게 이 병인데, 그때 도파민이 나오도록 이런 약을 주면은요, 전두엽이 비로소 일을 합니다. 그럼 전두엽의 일이 뭡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밑에서부터 번연계에서 올라오는 감정, 동물적인 감정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조절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주의산만증이 있는 사람이 이 약을 쓰면은요, 절대로 하이가 되거나 뭐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을 정상적인 사람이 쓸 때, 왜냐면 계속 도파민이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런 걸 갖다 넣으면은요, 하이가 될 수밖에 없죠. 스티뮬레이션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가 좋으면은 자꾸 더 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 되고 마약 성직자가 됩니다. 따라서 중독되는 약은 딱 벤조다이아제핀 계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약들 항불안제 중에서도 예를 들면 뷰스파른이라던가 SSRI, SNRI 같은 약들 쓰면 전혀 안 되고요. 항정신제, 그다음에 뭐 리튬이나 뭐 간질약 같이 정서 불안제 이런 것들은 전혀 중독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신과 약이 중독된다고 생각이 들으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들이 정신과 약을 쓴 것이 그때 많이 썼을 거고, 그때 잘못된 좋지 않은 그런 그 관념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약을 처음부터 이것만 주는 의사는 제 생각에는 의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약을 줄 수 있는 정신과 의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는 맞습니다. 주요 우울증, 메이저 디프레션은요, 대개 2주간, 적어도 2주 동안은 우울하고 아니면 모든 딴가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잠을 너무 자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잠을 못 자거나, 노인들은 잠을 못 자고
청소년들은 너무 자고 잠의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식욕도 중년 여자나 티네이저들은 너무 먹고, 남자들 그다음에 노인들 아이들은 식욕이 다 떨어지고, 수면 식욕의 변화가 오고, 결정은 더군다나 못하고, 공연이 피곤하고, 어디가 자꾸 아프고, 이런 몸과 마음의 증상이 같이 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다가 안 깼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은 우리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라는 그 수동적인 이제 자살 생각, 그 다음에는 내가 준비를 해서 약도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살 의욕을 갖고 생각을 하는 이 증상들을 가진 병이 주요 우울증, Major Depressive Disorder입니다. 이 병은 여성이 일생 동안에 30%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3명 중에 1명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 오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초경기에 올 수도 있고, 아기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폐경기에 올 수도 있고, 노인이 돼서 올 수도 있고요. 남성들은 15 내지 20%에서 옵니다. 따라서 여성이 많지요.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조울증입니다. 이거는 양극성 질환인데, 이게 우울증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 일주일간 아주 기분이 좋고 하늘에 올라간 것 같고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3시간만 자도 에너지가 많아서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일주일 못 넘깁니다. 한 2, 3일 만에 어떤 때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자신감이 많으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도박을 한다던가, 엉뚱한 데다가 재산을 갖다가 투자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몸을 망친다던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입원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조증이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한 나흘간 기분이 많이 양양하고 좋고, 말이 빨라지고, 말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다음에 그래서 옆에 사람은 말을 할 새가 없습니다. 이 사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다음에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계속 어떤 생각이 그 자동차가 경주하듯이 계속 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그래서 불면증이 아주 심한 케이스. 이게 전부 다 아까 그 조증하고 관계되지만 조금 덜한 것이 경조증, 하이포매니아입니다. 이런 매니아나 하이포매니아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환자들이 의사한테 안 옵니다. 그때는 막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기분 좋은데 뭐더러 의사한테 옵니까? 문제는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좀 뚝 떨어져 가지고 심한 우울증이 옵니다. 결국 경조증이나 조증은 우울이 오기 위한 전초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때 3명 중에 1명은 자살 기도하고요. 결국은 5명 중에 1명은 다 자살로 인생을 망칩니다. 이런 병이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요, 우울할 때만 오는데 가족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면은요, 그냥 보면 딱 그냥 우울증이에요. 따라서 의사들도 그냥 항우울제를 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요 그 항우울제 주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더 불안해지거나 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우울제는 아주 나쁜 그 워닝이 있습니다. 경고문이. 이 약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요, 항우울제 쓰려면 전부 다 나 그럼 자살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런지를 아시겠죠. 양극성 질환이 이제 조울증의 또 다른 말인데요. 그 양극성 질환이라는 말이 어떤 점에서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매닉하게 올라갔다가 그때는 북극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남극으로 떨어지는 게 우울한 건데, 그때 항우울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약을 쓰냐면 리튬, 아니면 간질약, 아니면 항정신제, 이 3가지 중에 1가지나 2가지나 3가지를 쓰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재발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병은 남성 대 여성 1대1입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들 때는 누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뭉글뭉글한 모든 감정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남성들은 말을 안 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꾹꾹 참지요, 남성답게. 그러다 보면 이게 확 터지면 자살을 하시는데, 주요 우울증이 있을 때는 되게 자살을 약물 과다를 하지만 그럼 대개는 살려냅니다. US 측에서. 이분들은 미국에서는 권총, 한국에서는 노끈으로 질식사 또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걸리는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가지고 생명을 잃는 거는 13%밖에 안 되지만, 바이폴러 디스오더 가지고 자살로 생명을 잃는 거는 대개 3명에 한 분은 기소를 하고 5명에 한 분은 자살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폴러 디스오더 때 오는 우울증이 훨씬 더 심하고, 이거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바이폴러 디스오더에 대한 걸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1대1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만이 우울한 건 아니고요, 남성이 우울한 것은 남자다운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두뇌 병입니다. 따라서 그때 빨리 가셔가지고 정신과 의사 만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만일 그분이 항우울제를 줘가지고 잘 듣질 않는다? 다른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가셔서 의사를 바꾸시는 거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의사를 갖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임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의사. 한국의 환자들이 어떤 때는 제가 의사를 바꿔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하지요. 그거를 바꾸지 못하게 하면 큰 문제지요. 근데 아마 이것이 인슈런스, 한국에서의 국민들이 모두 속한 보험에 관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바꿀 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울증은 남성에게도 온다. 그리고 남성에게 오는 이 조울증 우울은 죽음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창피하거나 감출 일이 아니고 빨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